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먼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자금들이 또 어떤 코인으로 흘러가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보는 사이트를 제가 게시판에 올려드렸는데요. 아직 확인 안 하시고 아직 확인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이트는 제가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제 개인 채널 보이신가요? 여기서 게시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 첫 번째 게시물에 이 시장의 자금 흐름이라고 보이시죠? 자, 여기에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를 우리가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보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후에 추천을 드리거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는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걸 사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이트이고 정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또 따로 보관을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또 어떤 소식들을 전달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 기관은 사고 헤지 펀드는 판다. 자, 숏포지션이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면 공매도 포지션, 하방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 개인들도 아니고 헤지펀드가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관련해서 내용들을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직 전쟁이 마무리가 된 건 또 아니잖아요. 관련 잠재적인 리스크,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응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걱정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이 두 번째 부분들은 제가 일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님께서 그리고 바스크님께서 들고 계신 이 아비트럼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종목 말씀을 드리고, 자, 온도 파이낸스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기에 앞서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현재 시장이 많이 지치시고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들, 온체인 데이터들, 모든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금 흔들리는 부분들, 앞으로 조그마한 리스크 때문에 좀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기관은 사고 헤지펀드는 판다. 자,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자, 기관 자금이 ETF를 통해 유입되고 있음에도 여러분들 아시죠? 자, 기관 자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 그리고 CME 거래소의 레버리지, 자, 숏 포지션이 가격 반등을 억제하고 있다. 자, ETF 유입이 가속되거나 공매도 청산이 시작이 되면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자, 이걸 보는 방법, 이 사이트들은 어디가 되냐면 바로 더 블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CME COTS라고 보이시죠?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CME 이더 퓨처스라고 되어 있죠. 이 CME 거래소의 이더리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 바로 헤지 펀드만 보시면 됩니다. 자, 헤지 펀드가 뭐냐면 바로 이것만 보시면 되세요. 이게 헤지 펀드인데, 이게 헤지 펀드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더리움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더리움 가격을 하락으로 이끄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한두 번 봤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을 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더리움을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헤지 펀드 물량이고요. 자, 이거는 이더리움의 주봉상 흐름입니다. 2024년 12월 달이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를 제가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이더리움의 헤지펀드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매도 압력이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신가요? 이때도 보시게 되시면 당시에도 상승을 할 때, 자, 이때 중간까지만 가서도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가요? 이더리움 계속 상승을 하죠. 그 와중에 공매도 물량도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고, 이더리움 쭉 떨어지니까 공매도 물량도 쭉 떨어졌죠. 자, 그냥 이더리움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냥 물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량이 또 많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금들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더리움의 가격 변화가 생긴 것뿐인 거지, 이렇게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상승을 하고 이더리움이 하락을 할 때 하락을 한다, 물량이 빠진다, 결국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를 혹시라도 보시면서 걱정을 하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게 끝이에요. 정말 의미 없는 기사인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분명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6월 20일 만기는 이렇게 미국 증시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도 비트코인 만기, 이더리움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횡보하는 시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맥스페인 가격이다 라고 보이실 거예요. 맥스페인 프라이스라고 해서, 자, 이거는 그냥 쉽게 보시게 되시면 220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떨어졌을 때 가장 많은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세력이 개인들을 태우고 갈까요, 안 갈까요? 웬만하면 개인들 다 떨고 내고 가려고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현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개인들을 많이 털어낼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닥 구간까지 떨어뜨렸을 때, 그쵸? 보통은 이런 빨간선 라인들 중간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상승하기 직전에는 이렇게 지지 라인을 깨면서 쭉 밑으로 깨요. 그리고 개인들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쭉 그 다음부터 쉴 새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똑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현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량을 한번 털어내고 그 다음에 올리게 된다라는 부분들인 건데, 자, 만기 때도 똑같습니다. 청산을 시키고 가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이 이때 와서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맥스페인 가격이 2200불이다 보니까 여기 근접해서 여기 근처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는 첫 번째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만기로 인한 이런 하락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여기까지 많이 떨어지더라도 바로 단기간에 회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죠? 자, 저는 항상 이런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다 생각을 해놓고 그에 따른 전략을 구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을 잘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진짜 못해도 이 코인 하나에 20% 이상은 들어가시면 안 되세요. 정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단타 하시거나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막 1,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비중 20%, 30%를 기본적으로 한 번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올라올 때까지 또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2200불 가격대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는 게 바이낸스에 있는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2200불까지 보시게 되시면 현재가부터 해서 대략 한 12% 정도 됩니다. 자, 이 가격 측정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자,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2.8K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2300불 구간에 2800개 가량의 이더리움을 고래들이 세력들이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이게 그래서 이 세력들의 매수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걸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떨어지면 물량 체결시키고 올리려고요. 그쵸? 자, 일단 2200불 이 구간들은 아니더라도 2300불 정도까지 이렇게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까지 대략 8% 정도 되거든요. 자, 이 구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8% 구간이라고 하게 된다면 현재 350만원, 346만원이니까 대략 현재 위치에서 이 320만원 구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구간까지 혹여나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 왜 그렇죠? 만기일 때 나오는 변동성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만기일 때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변동성 자체도 악재가 있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기일이 지나면 빠르게 회복을 한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회복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이때도 보시면 어때요? 물량 한 번에 쫙 털어버리고 나서 그냥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1번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라고 우리는 부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서 알고 있으셔야지. 제가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대응을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굳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떨어지지 않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자, 푸시님께서 유니스왑을 살짝 턴다는 게 다 매도를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잡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보니까 지금 바스크님께서 계속 댓글로 이거 빨간 선이 그립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스왑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비트럼도 같이 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앞서서 추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현재 비중 관리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불안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시나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제가 항상 브리핑 해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까지 제가 다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불안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중 관리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비중 적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렇게 적게 수익을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비중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 또한 또 아닙니다. 왜 그러는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혹시 비중 한 종목당 30% 40%씩 들고 가신 분들, 혹시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까요? 자, 그런 분들 계시면 소통방에 들어오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자, 여기 무료 코인 아빠 수익 내기 보이신가요? 자, 여기서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들을 들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실시간 소통방 입장만 눌러주시면 제가 링크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보유 종목 진단까지 눌러주셔야 제가 따로 점검 차원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점검 받으실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 자, 오늘 유니스왑
하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서 이렇게 아비트럼에 대한 또 좋은 기사들이 있어서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비트럼 안에 들어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이런 변화, 공급량 변화는 일주일 사이로 봤을 때 아비트럼이 전체 체인 중에서 1등입니다. 그만큼 아비트럼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이 섹터별로 봤을 때 디파이로 자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자금이 대부분 어디로 흘러가서 이렇게 디파이 쪽으로 흘러가는 거냐면 바로 아비트럼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비트럼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아비트럼으로 들어가는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냐 보니까 하이퍼 리퀴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번씩 이제 코인 하시면서 이 선물이라는 게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물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CEX, 업비트 같은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가 있고요. DEX, 유니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이퍼 리퀴드는 DEX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 안에서 선물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뭘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아시겠죠? 그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네트워크? 아비트럼 네트워크를 이용한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로? 하이퍼 리퀴드로 이동을 시켜서 선물 거래를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비트럼의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인 거지, 사실상 아비트럼이 추후에 이런 이슈들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비트럼 한번 볼게요. 현재 보시는 것은, 자, 이 빨간 선 뭘까요? 자, 바스크님 잘 아시죠? 이거는 이 90D라고 했잖아요. 3개월간 매집해온 고래들의 단가 구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서 이게 뭐가 단가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는 방법이 당연히 알면 그런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수평선이라고 보이시죠? 수평선 이렇게 쭉 그어놨잖아요, 제가. 여기 밑에 있으면 고래들이 현재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매집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바닥을 찍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하다 보니까 평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구간은 매집을 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대부분 손실이 많이 나오는 고래들이 손실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고래들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얘들이 얼마 동안에 매집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디서 매수를 하냐면 고래들의 평단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합니다. 고래들의 평단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대부분 거기서부터 강한 시세가 나오는 공통점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자, 그거를 제가 여기서 아비트럼과 유니스왑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매집의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자, 여기서 수평선, 자, 여기 밑에 있으면 손실 구간이랬죠. 그럼 수평선, 그리고 꿈틀거리는 게 보이신가요? 자, 꿈틀거리는 빨간 선, 그 빨간 선 구간에 이 봉의 시가 구간, 그죠? 자, 이 당시에 이 1번 구간이 바로 아비트럼의 고래 단가 구간이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죠. 그러면 고래들도 단가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보게 된다면, 자,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 가격의 시가 구간, 바로 이 2번 구간이 바로 이 당시에는 고래들의 단가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단가 구간이니까 여기를 지켜주고 다시 반등이 나오죠. 강하게 또 내려오더라도 지켜주고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쭉 흘러내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교차 지점이 있네요.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 그죠? 이 구간이라 하게 된다면 바로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이 3번 구간이 고래 단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어떨까요? 자, 보시면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고래 단가는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바로 고래 단가이고, 반대로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강한 저항 구간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오른쪽에 마이너스 9.6% 보이시죠? 여기를, 자, 이 구간을 업비트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 여기서 이 고래 단가만 넘어가면 다시 급등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시면 되세요. 쉽게 보세요. 정말 어렵게 보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비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트럼 보시면은 현재 위치에서 몇 프로였죠? 마이너스 9%대, 그죠? 현재 그러면 현재 거로부터 9% 위, 그러면 대략 4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50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 여기가 고래들의 단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제 또 다시 또 하락을 했다가 또 회복을 해줬을 때 보게 되면 여기서 이거 넘어가면 바로 또 급등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전에 여기도 보세요. 밑에 떨어지고 나서, 자, 여기 위까지 며칠 걸렸나요, 여러분들? 자, 자세히 볼게요. 자, 하루, 이틀, 3일. 자, 3일 동안에 몇 프로 올랐을까요? 22% 올랐습니다. 그 이상 올랐어요. 밑바닥부터 하게 된다면 거의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3일 동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 조절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5%씩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조절해 가면 오히려 단가가 훨씬 더 낮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600원대 또 매수를 해가지고 700원으로 해서 700원 초반으로 해가지고 매수 단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 한 달, 내지 길면 2달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잘 또 매집을 해놓으면 보세요. 140% 수익 나오잖아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장 고점 어떻게 잡아요? 아비트럼 고점 어떻게 잡아요? 아비트럼은 어떤 코인이에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레이어 2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꺾일 때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만 흐름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더리움 고점 어떻게 잡는다 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거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지금 볼게요. 자, 일단은 450원 구간. 이것만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2200불 구간에서 자, 회복을 해주고 올라올 때 우린 다시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세를 준다고 하게 된다면 여기서 5% 비중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갔을 때 사야 되나요? 내려갔을 때 사기보다는 시세를 줄 때가 어느 구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시세를 주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하면 되는 게 아닐까요? 이보다 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격은 계속 변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화될 때마다 여러분들 소통방에다가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들고 계신 코인들 걱정되시는 거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아비트럼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다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는 부분들 어떻게든 제가 덜어낼 수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죠? 저희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 아시죠? 이제는 고정 댓글란에 무료 코인 아빠와 수익 내기 보이신가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 자, 페이지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보유 종목 진단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연락처 기입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출 버튼까지. 자, 그리고 이어서 유니스왑 볼 건데요. 자, 유니스왑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 어떤가요? 수평선, 꿈틀거리는 빨간 선, 이 구간의 교차 지점의 시가 구간. 자, 교차 지점의 시가 구간,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쵸? 그리고 교차 지점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8,400원. 그래서 여기서 나간 거잖아요. 뭐 이걸 굳이 뭐 인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다 인증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리고 유니스왑은 어디서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지라인을 한번 털어낼 때가 개인의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올 때예요. 그럼 지지라인을 깰 때 우리는 잡아야 돼요. 자, 아시겠죠? 지금 잡으시기보다는 분명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업비트상으로 우리가 보면서 매수 타점 잡아 드릴게요. 자, 유니스왑은 어떻게 잡냐? 보시면 자, 여기 지지 라인들, 자, 지지 라인을 깨야 개인의 물량이 크게 나옵니다. 이미 저희는 9,560원에서 나갔잖아요. 그쵸? 한 번 더 나갔어요. 그쵸? 그때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략 9,900원 라인들, 만원 구간들을 깨게 되면 대략 9,700원에서 9,800원 구간까지 한번 내려올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 9,700, 자, 그리고 9,800원 구간들 한번 내려올 때 여기다가 미리서 매수를 걸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매수하신 분들 비중 5%, 이거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매수도 여기서 하면 되는 건데 그때 가서 흐름을 다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드리고 나서 자, 확실하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영상으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횡보하는 시장 다음 주까지 계속 횡보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뭐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개별 이슈 코인. 그거는 단타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이슈 있는 코인들 다 정리를 해서 빠르면 일요일 저녁에 뭐 늦어도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에 따라서 시장 흐름 보고 추천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